추수감사절 아침, 텅 빈 집에서 가족이 하와이로 떠난 걸 알았고 그날 난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오빠의 비밀을 대신 짊어진 대가로 내 인생을 파괴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그 편지를 다시 읽었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내가 이해해줄 거라 믿어 엄마의 필체. 하지만 그 안에는 아빠의 냉정한 결의가 스며 있었다. 하와이로 떠난 가족 아빠, 엄마, 여동생 지은. 오빠 형주는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죽음의 원인은 나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이민준. 28살,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가족의 비밀이 쌓여 있었다. 형준 오빠는 대학 시절부터 마약에 손을 댔고 그 빚은 점점 커져갔다. 5년 전 오빠는 갱단에게 쫓기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공식 기록은 단순한 사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오빠가 빚을 갚기 위해 훔친 돈, 그 돈은 가족의 비상금이었고 아빠의 회사 자금 일부였다. 아빠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민준아, 내가 오빠 대신 책임져. 내가 고백하면 가족이 살 수 있어. 아빠의 그 말에 나는 경찰서에서 오빠의 죄를 대신 인정했다. 마약 소지와 절도 혐의, 2년의 집행유예, 직장 상실, 그리고 가족의 시선 변화. 그날 이후 집 안은 차가워졌다. 지은은 나를 피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왜 구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다. 아빠는 더 이상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는데 그들은 나를 배신자 취급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들은 나 없이 떠났다. 편지 속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나를 버린다는 의미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연락처에 저장된 마지막 번호 형준 오빠의 옛 친구. 이제는 갱단의 중간 관리자 격인 박태호. 오빠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준 유일한 사람. 태호 형, 만나야겠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결심은 이미 서 있었다.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태호 형과의 만남은 강남의 지하 클럽에서 이루어졌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문을 지나자 스모키한 공기와 베이스 드럼의 진동이 나를 맞이했다. 한국의 밤문화는 언제나 이렇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태호 형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문신이 드러난 팔뚝, 그리고 그 눈빛 오빠를 닮았지만 더 날카로웠다. 민준이냐? 오랜만이군. 그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나는 맥주 한 잔을 주문하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오빠 죽음, 진짜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 숨긴 거 다 알려주세요. 태호 형은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가족. 그 새끼들 때문에 내가 고생했지? 형준이 빚은 5억이었어. 내 아빠가 회사 돈으로 갚으려다 걸렸고 그걸 은폐하려고 너를 팔아먹은 거야? 하지만 진짜 비밀은 내 아빠가 오빠를 죽인 거다.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요? 오빠가 아빠의 부정으로 증거를 쥐고 있었어. 회사 횡령. 오빠가 마약에 빠진 것도 아빠가 일부러 유혹한 거지? 갱단이 쫓던 날 아빠가 차를 조작했어. 브레이크 오일 줄였지? 사고처럼 보이게. 증거. 태호 형은 USB를 건넸다. 오빠의 마지막 녹음 파일. 아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민준이 대신 그 목소리는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듣고 토할 뻔했다. 가족의 사랑. 그건 거짓이었다. 아빠는 자신의 죄를 오빠에게, 그리고 오빠의 죄를 나에게 떠넘겼다. 왜 이제야 말해?
내가 물었다. 내가 복수할 기미가 보이니까. 나도 그 새끼들한테 빚져 있거든. 같이 하자. 이 태호 형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였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계획, 아빠의 회사에 침투. 다음 날, 나는 아빠의 회사 한성테크로 지원서를 냈다. IT 엔지니어로. 이력서에 내 과거 전과를 숨기고 가짜 추천서를 붙였다. 면접에서 아빠를 마주쳤을 때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민준. 왜 여기?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서요. 아빠,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독이 스며 있었다.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 동료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아빠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서버룸에 접근했다. 아빠의 횡령 증거 근행 거래 내역, 가짜 계약서. 태호 형에게 보냈다. 첫 번째 타격, 익명 제보로 감사팀이 움직였다. 아빠는 당황했다. 민준아, 이게 내 짓이야. 아니요, 아빠. 업보조원의 대답에 그는 창백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전화가 왔다. 오빠, 엄마가 아파. 돌아와. 함정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엄마를 봤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는 내가 오빠를 죽인 줄 알았어.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었다. 엄마의 고백, 아빠가 모든 걸 꾸몄다. 오빠의 죽음부터 나의 죄까지. 엄마는 알았지만 침묵했다. 그 배신이 더 아팠다. 나는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다. 다음 타격은 지은. 그녀는 가족의 약점, SNS에서 화려한 삶을 과시하는 인플루언서. 그녀의 비밀 노빠에 마약돈 일부를 썼다는 사실. 나는 태호 형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았다. 지은의 계좌 내역, 파티 사진 속 마약 흔적. 지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인스타그램에 하와이 사진이 올라왔다. 가족과 함께하는 감사절. 블레스트 댓글은 부러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 뒤의 진실을 알았다. 하와이 여행비는 아빠의 횡령 돈 일부였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DM을 보냈다. 내 비밀 다 알아. 오빠 돈 썼지?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누구야? 장난치지 마. 하지만 공포가 스며들었다. 나는 증거 사진을 하나씩 보냈다.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로 찾아왔다. 오빠,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너희가 나 버렸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지은은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아빠가 시켰어. 오빠 죽음 내 탓이라고. 나 믿어줘.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지은은 어린 동생, 항상 나를 따랐던 아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아빠의 그림자가 보였다. 증거를 없애. 그리고 아빠한테 말해. 모든 걸 고백하라고. 지은은 약속했다. 하지만 그 밤 태호 형의 전화가 왔다. 내 동생, 아빠한테 알렸어. 이제 내 차례야, 민준아. 그 새끼들 도망칠 거야? 예상대로였다. 다음 아침 아빠의 사무실은 텅 비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그는 가족을 데리고 다시 도망쳤다. 목적지는 제주도.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제주에서 대면할 때였다. 제주의 바다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검은 파도처럼 요동쳤다.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만났다. 아빠는 나를 보자마자 총을 꺼냈다. 민준, 내가 배신자였어. 오빠 죽인 것도 너지. 아빠, 녹음 들어봤어?
오빠 목소리, 나는 USB를 던졌다.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는 기절했고 지은은 울부짖었다. 오빠, 그만해. 우리는 잘못했어. 대화는 폭풍이었다. 아빠는 변명했다. 회사 살려야 했어. 오빠가 망치려 했으니까 엄마는 민준아, 용서해라고 빌었다. 지은은 나도 피해자야 라고 외쳤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봤지만 내 눈물은 마른 지 오래였다. 태호 형이 도착했다. 그의 부하들이 호텔을 포위했다. 이제 끝이야. 한성 사장. 빚갚아. 아빠는 저항했지만 끌려갔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봤다. 복수의 첫맛은 달콤했지만 쓴맛이 따라왔다. 지은이 내 팔을 잡았다. 오빠, 이게 끝나. 아니, 시작이야. 나는 그녀를 뿌리쳤다. 제주를 떠나며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아빠를 감옥에 보내는 건 쉽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가족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거였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언론에 제보했다. 한성 테크 횡령 스캔들 전 사장의 가족 비밀. 기사가 터지자 지은의 인플루언서 커리어는 끝났다. 후원사 철수, 팔로워 이탈. 엄마는 병원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뉴스에서 봤다. 가족의 비극, 배신의 대가? 나는 병실로 갔다. 엄마는 창백했다. 민준아. 왜? 엄마가 먼저 배신했잖아.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멀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아빠는 구속됐다. 재판에서 그는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법정은 드라마처럼 긴장됐다. 변호사는 피고의 아들이 증언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아버지는 오빠를 죽였습니다. 녹음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아빠의 눈은 살기로 물들었다. 거짓말. 민준, 내가 미쳤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오빠의 녹음, 회사 내역. 판사는 유죄 판결. 15년 형 아빠가 끌려갈 때 그는 나를 저주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엄마는 퇴원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은 숨어 살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다. 태호 형은 보상을 요구했다. 이제 내 차례야, 민준. 갱단에 들어와. 내가 한성테크 해킹해준 덕에 우리 돈 벌었어. 나는 거절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는 웃었다. 끝. 내 가족 비밀, 내가 더 아는데? 오빠 마약, 내가 처음 알선한 거 아니야? 충격이었다. 오빠가 마약에 빠진 건 내가 대학 때 소개한 친구 때문이었다. 무의식적 실수, 하지만 태호 형은 그걸 왜곡했다. 내가 시작한 거지? 복수. 웃기지 마. 나는 태호 형을 제거해야 했다. 계획은 치밀했다. 그의 클럽에 해커를 보냈다. 서버 해킹, 그의 불법 거래 증거 유출. 경찰이 들이닥쳤고 태호 형은 체포됐다. 민준, 이 새끼야. 그의 외침이 클럽에 메아리 쳤다. 이제 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내 안에 빈 공간이 생겼다. 지은이 연락했다. 오빠, 만나자. 용서해줄래?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야위였다. 나는 아빠 편이었지만 이제 알아. 오빠가 오라. 오라. 난 괴물이 됐어. 나는 말했다. 그녀의 눈물에 나는 안겼다. 그 순간 사랑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어쩌면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지은의 가방에서 본 편지, 아빠의 감옥에서 보낸 것. 지은아, 민준을 속여. 증거를 되찾아. 그는 우리 적이야. 의 지은은 또 배신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오빠, 미안. 가족을 지켜야 해. 나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미소 지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우리는 아빠 감옥으로 갔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는 녹음기 있었다. 지은의 고백, 오빠를 속였어. 아빠 시키라고. 감옥에서 아빠는 승리감을 느꼈다. 잘했어, 지은. 하지만 나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경비가 달려왔다. 배신자들.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판 후 지은은 나를 증오했다. 오빠는 악마야. 그녀의 SNS에 올라온 글. 나는 더 이상 동생이 아니었다. 엄마는 병원에서 나를 저주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사회는 나를 영웅으로 봤다. 횡령 폭로 청년, 가족 배신 극복.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거절했다. 진짜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타겟, 나 자신. 태호 형의 말처럼 나는 오빠의 마약을 알선한 장본인이었다. 그 실수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서 왔다. 아빠의 학대, 엄마의 무관심. 오빠와 나는 그 안에서 도망쳤다. 마약은 그 도피였다. 내가 시작한 죄. 나는 자백서를 썼다. 경찰에 제출. 오빠의 마약, 내가 알선했습니다. 집행유예 추가. 하지만 명예회복. 아니, 파괴. 언론은 경웅의 어두운 면으로 보도했다. 지은이 다시 왔다. 오빠, 왜? 이제 우리는 똑같아. 그녀의 눈에 동정. 우리는 포옹했다. 이번엔 진심일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밤마다 이야기했다. 오빠의 추억, 가족의 거짓. 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빠의 변호사로부터 위협 전화. 내 증언 철회 안 하면 지은의 비밀 폭로한다. 지은의 비밀. 그녀가 오빠와 불륜 관계였다. DNA 테스트로 밝혀진 사실. 오빠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유산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왜 말 안 했어? 지은은 울었다. 부끄러워서. 아빠가 알았고 오빠를 죽인 이유 중 하나야? 이 비밀이 폭로되면 지은은 끝장. 나는 결정했다. 아빠의 변호사를 매수. 태호 형의 옛 부하를 이용. 조용히 헬 돈으로 해결.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오빠, 또 복수해. 우리는 피해자잖아. 그녀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 거였나? 나. 오빠. 아니면 파괴의 쾌감. 최고조는 엄마의 장례식에서 왔다. 그녀는 자살했다. 유서, 민준 탓. 장례식장. 비가 쏟아졌다. 지은과 나는 영정 앞에 섰다. 아빠는 교도소에서 영상으로 참석. 민준, 내가 죽였다. 나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분노가 피어났다. 장례 후 나는 아빠를 면회 갔다. 철창 너머 그의 얼굴은 늙었다. 아들아, 용서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고백해. 오빠 죽음, 다 나는 요구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 지은 데려와. 그녀의 비밀, 내가 지켜줄게. 지은을 설득했다. 우리는 감옥으로 갔다. 아빠의 고백 녹음. 내가 브레이크를. 형준을 죽였다. 하지만 트위스트, 아빠의 반전. 민준아, 너도 알았어. 오빠가 마약줄 준 날, 내가 목격했지? 침묵한 너도 공범이야. 진실이었다. 나는 알았지만 두려워 입 다물었다. 지은은 충격. 오빠. 왜? 법정으로 갔다. 아빠의 재심. 그의 고백으로 종신형. 하지만 나의 공범 증언으로
나는 5년 실형. 지은은 증언, 민준 오빠는 피해자 우 그녀의 사랑. 아니면 속임수. 판결 후, 지은은 나를 안았다. 함께 기다리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에 야심이 보였다. 출소 후, 그녀가 내 재산을 노릴 거란 걸. 교도소 생활은 고독했다. 매일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지은의 편지, 오빠, 사랑해.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만 편지 속 은은한 냄새, 다른 남자의 향수. 출소 날, 그녀는 없었다. 대신, 뉴스, 횡령 피해자 딸, 새 사업 성공. 과거 극복 스토리의 지은은 내 이야기를 팔아 돈 벌었다. 책 출간, 드라마화. 배신의 가족 주인공은 그녀. 나는 서울 거리를 걸었다. 비가 다시 내렸다. 태호 형은 풀려나 갱단 보스 됐다. 아빠는 감옥서 죽었다. 자살. 유서, 민준, 미안. 나는 결심했다. 새로운 삶, 하지만 트위스트, 지은의 책 속 내가 악역. 형제의 배신자 독자들은 논쟁, 민준이 피해자. 아니면 괴물. 나는 웃었다. 복수는 영원하다. 지은에게 마지막 메시지, 축하해. 내 차례야. 그녀의 성공 뒤에 내가 심은 씨앗, 그녀의 불륜 증거. 곧 터질 스캔들. 결말은 회색. 나는 자유지만 영원한 죄책. 지은은 부유하지만 파멸 직전. 누구도 완전한 승자가 아니다. 한국의 겨울처럼 추운 평화.